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한서진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 겨우 30분. 그녀의 작은 원룸은 여전히 습기 찬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서 돌아오는 삶이 지겹기 짝이 없었다. 오늘도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수정 요청에 지쳐 그녀는 재빨리 옷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따뜻한 샤워가 필요했다. 문을 잠그는 걸 깜빡한 채 그녀는 티셔츠를 벗고 브래지어를 풀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이게 다 뭐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진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문턱에 서 있는 여자는 낯선 얼굴이었다. 긴 검은 머리, 가을 코트에 젖은 우산을 들고 눈동자가 커다랗게 뜬 채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팔로 가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낯선 여자는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의 뺨이 붉어지며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의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부산 출신인가? 서진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이 원룸 빌딩은 오래된 건물로 문이 제대로 안 잠기곤 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들어올 줄이야. 빨리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서진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쳤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채영이에요. 한채영. 옆집에 사는. 아니, 이 집 주인분이 제 사촌인데 열쇠를 빌리러 왔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녀의 설명이 더듬더듬 이어졌다.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사촌. 이 집 주인. 서진은 최근에 이사 온지라 집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채영은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서진의 노출된 어깨에 스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채영의 눈빛에 스치는 것은 당황 이상의 무언가였다. 호기심. 아니, 더 깊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서진은 재빨리 옷을 집어 입었다. 티셔츠를 걸치며 기다리세요. 제대로 설명하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채영을 안으로 들였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소리가 방을 채웠다. 채영은 소파에 앉아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녀는 26살,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는 프리랜서였다. 집주인이 채영의 먼 사촌으로 최근에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빈집을 서진에게 임대했다. 열쇠를 돌려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어서.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채영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진은 물 한 잔을 건네며 앉았다. 분위기가 어색했다. 채영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서진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순간의 노출이, 낯선 시선이 그녀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서진은 평생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기상한 것이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심지어 K-드라마조차 그런 사랑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괜찮아요. 다음부턴 문 잠그세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채영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서진의 가슴을 울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가을 잎사귀처럼. 그날 이후 채영은 자주 서진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집주인 관련 일로, 나중엔 단순한 이웃으로. 둘은 함께 라면비를 피하며 홍대 거리를 걸었다. 채영은 부산의 바다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서진은 서울의 번잡함을 토로했다. 채영의 패션 감각은 서진의 디자인 작업에 영감을 주었고 서진의 섬세한 스케치는 채영의 옷 디자인을 돕는 데 쓰였다. 서진 언니, 너 진짜 재능 있어? 왜 회사에서만 써? 채영이 말할 때마다 서진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언니라는 호칭이, 그 친밀함이 서진을 흔들었다. 한 달 후,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고 둘은 명동에서 쇼핑을 했다. 채영이 서진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 이거 내 목에 딱 맞을 것 같아. 추우니까 이 채영의 손이 서진의 목에 스쳤을 때 서진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손길은 우연이 아니었다. 채영의 눈빛에 담긴 것은 서로 아는 비밀이었다. 그날 밤 서진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채영이 말했다. 서진 언니, 나 너한테 끌려. 처음 그날부터 서진의 심장이 터질 듯 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입술이 맞닿았을 때 방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채영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채영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부산 여성으로 딸의 특이한 친구를 의심했다. 채영아, 그 서진이란 애는 왜 자꾸 붙어 다니니? 남자친구는 없어. 어머니의 말에 채영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서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한국 사회의 무게가, 가족의 기대가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서진의 회사 동료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 서진이 요즘 여자랑 붙어 다니던데? 이상하지 않아. 서진은 그 소문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저렸다. 어느 날 채영이 서진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조심해야 해. 엄마가 의심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비밀이 그들을 더 가까이 만들었다. 채영은 서진에게 한복을 입혀주며 언니, 우리처럼 예쁜 사람 없어 라고 속삭였다. 서진은 채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없인 못 살아라고 대답했다. 그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공원을 물들이는 계절. 서진과 채영은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다. 피크닉 바구니에 김밥과 떡볶이를 싸들고 강변을 따라 산책했다. 채영은 부산의 시장에서 배운 김치찌개 레시피를 서진에게 가르쳐 주었고 서진은 서울의 카페에서 배운 라떼 아트를 보여주었다. 채영아, 이거 봐, 하트 모양이야. 서진의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 애쓰는 모습에 채영이 웃었다. 언니, 나도 하트야. 매일. 그들의 사랑은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채영의 작업실에서 밤늦게 디자인을 도와주고 서진의 집에서 K-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이야기도 국경을 넘어선 듯했다. 부산과 서울, 전통과 현대. 하지만 그 안에는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채영의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왔다. 이번엔 채영의 결혼을 재촉하며 채영아, 이제 30 가까이 됐어. 좋은 집안 남자 소개시켜줄게. 채영은 엄마, 아직 안 돼 라고 버티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진은 그 압박을 느꼈다.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서진의 어머니는 전라남도 출신으로 매년 설에 올라와 서진아, 남편은 언제 데려오니? 라고 물었다. 서진은 바빠서 휴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울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사랑을 가두는 감옥 같았다. LGBT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했고 뉴스에서조차 특별한 이야기로 다뤄졌다. 서진과 채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위 채영이 말할 때 서진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그래, 우리 둘이면 돼. 여름이 다가오며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채영이 제주도로 출장 갔을 때 서진은 매일 영상 통화를 했다.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채영이 언니, 빨리 와, 여기서 같이 산책하자라고 말할 때 서진의 가슴이 아렸다. 서진은 회사에서 승진을 제안받았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지 의문이었다. 채영이 없인 아무것도 안 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갈등이 터졌다. 채영의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서울로 왔다. 민지는 채영의 대학 동기로 직설적인 성격이었다. 카페에서 셋이 만났을 때 민지가 물었다. 채영아, 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남자 생겼어? 채영은 웃으며 아니, 그냥. 좋은 사람 만났어 라고 했지만 민지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다. 서진 언니. 너희 둘이 설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채영이 민지야, 그만해 라고 했지만 민지는 지야, 나 알아. 너 대학 때부터 이상했어. 레즈비언 맞지? 그 말에 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 나갈게. 그녀는 카페를 나서며 눈물을 참았다. 채영이 쫓아나와 언니, 기다려 라고 소리쳤지만 서진은 버스에 올라탔다. 그날 밤 채영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민지가 모르는 척할게. 우리 괜찮아.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이상한이라는 단어가 사회의 낙인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후 둘은 화해했다. 한강에서 보트 타며 채영이 말했다. 언니, 나 무서워. 가족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서진은 채영의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사랑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키스는 강물처럼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진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 남아 동료 채영과의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서진이 게이야. 그 소문이 상사에게까지 갔다. 서진은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한서진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회사 이미지에 안 좋지? 상사의 말에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승진은 물거품이 됐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채영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언니, 같이 싸우자.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텄다. 이 사랑이 우리를 파괴할까? 가을이 다시 왔다.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추석이 다가오며 가족 모임의 압박이 커졌다. 서진과 채영은 각자의 집으로 내려가야 했다. 서진은 전라남도로, 채영은 부산으로. 언니, 명절 끝나면 바로 만나자. 채영의 메시지가 서진의 유일한 위로였다. 서진의 집안은 전통 한옥에서 송편을 빚으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진아, 아직도 혼자니? 이웃집 딸처럼 시집갈 때 됐어. 서진은 엄마, 나 괜찮아?라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채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부산에서 채영도 비슷했다. 어머니가 상류층 남자를 소개하며 채영아, 내 나이 되면 선택지가 없어 라고 했다. 채영은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그 사람이 여자라니 그 비밀이 무거웠다. 명절 기간 둘은 몰래 전화로 속을 터놓았다. 언니, 엄마가 또 그러네. 우리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우리 강해질 때까지.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채영이 서진을 인사동으로 데려가 한지 공예를 체험하게 했다. 언니, 이거 우리 추억으로 만들어. 채영의 손이 서진의 손을 이끌며 종이를 접을 때 서진은 행복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한 꽃처럼 피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채영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채영의 휴대폰을 훔쳐봤다. 서진과의 메시지, 사진, 키스의 흔적. 이게 뭐야? 채영아, 너 미쳤어.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채영은 울며 서진에게 달려왔다. 언니, 엄마가 알아버렸어. 나 쫓아낸다고. 서진은 채영을 안고 괜찮아. 여기 있어. 나랑 같이 라고 했다. 하지만 채영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부산에서 형제를 보내 서진의 집을 찾아왔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상해졌어. 떨어져. 형의 위협에 서진은 문을 잠갔다.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한국의 가족 중심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죄였다.
서진은 채영을 보호하기 위해 결심했다. 채영아, 나랑 같이 살며. 이사 가자. 둘은 홍대 근처 작은 스튜디오로 이사했다. 새 집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한 저녁을 요리했다. 채영의 비빔밥, 서진의 제육볶음. 테이블 위에서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 그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반항은 대가를 치렀다. 채영의 어머니가 가족단체 채팅에 채영이가 이상한 길로 갔어. 도와줘라고 올렸다.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채영은 휴대폰을 껐다. 언니, 나 이제 가족 잃었어. 서진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녀는 채영을 위로하며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야. 우리 둘이 가족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겨울이 깊어지며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둘은 남산타워로 올라가 불빛을 보며 키스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용서할까? 채영이 물었다. 서진은 우리가 용서할 거야. 우리 자신을 그들의 사랑은 눈처럼 순수했지만 차가웠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채영의 친구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는 채영의 어머니에게 모든 걸 알린 장본인이었다. 채영아, 미안. 내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민지의 변명에 채영은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서진은 그 충격을 채영과 함께 견뎌냈다. 배신당했지만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채영의 눈빛에 스치는 의심이 서진을 아프게 했다. 나 때문에 채영이가 이렇게. 새해가 밝았다. 설날의 폭죽 소리가 서울 하늘을 수놓았지만 서진과 채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채영은 가족과의 단절로 우울증 기미를 보였다. 언니, 나 포기하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을까? 채영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채영을 이끌고 북촌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 가옥 사이를 걸으며 채영아, 봐, 이 집들처럼 우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어 라고 했다. 채영은 서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희망이 싹 텄다. 둘은 함께 LGBT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당신들 사랑, 용감해요. 누군가의 말에 채영이 울었다. 서진은 채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모임에서 배운 대로 둘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서진의 어머니에게,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지만 진심이야. 채영의 어머니에게, 엄마, 나 행복해. 용서해줘. 편지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쓰는 행위 자체가 치유였다. 봄이 다시 오며 채영의 디자인 작업이 인정을 받았다. 그녀의 컬렉션 숨겨진 꽃이라는 테마는 한국 패션위크에 출품됐다. 서진이 포스터를 디자인해 주었고 쇼 당일 채영은 무대에서 서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관객들의 박수 속에 둘은 백스테이지에서 안겼다. 성공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가족의 침묵은 여전했다. 여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오름을 오르며 둘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판단 못해. 채영이 웃었다. 서진은 채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영원히 이렇게 두라고 했다. 제주의 밤하늘 아래 별을 보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작은 카페를 열거나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거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들의 사랑을 감쌌다. 그러나 고조는 반전으로 왔다. 채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왔다. 이번엔 혼자, 눈물로. 채영아,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어머니의 포옹에 채영이 무너졌다. 서진은 문밖에서 기다렸다. 어머니가 서진을 보며 미안해. 서진 씨의 채영이 행복하게 해줘 라고 했다. 그 용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서진의 어머니도 편지에 답했다. 서진아, 엄마 믿을게. 조심히 살아. 가족의 문이 조금씩 열렸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다른 곳에서 왔다. 서진의 회사 동료,
지은이가 서진의 디자인을 훔쳐 클라이언트에게 팔았다. 서진이 게이 소문 때문에 승진 못하니까 내가 대신 지은이의 비열함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다. 채영아, 나 이제 자유야. 너랑 같이 일하자. 채영은 서진을 안으며 그래, 우리 둘이 세상 바꾸자 라고 했다. 가을, 그들의 스튜디오는 문을 열었다. 한가라는 이름으로 한서진과 한채영의 합작. 오픈 당일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채영의 어머니가 떡을 나눠주며 축하해보라고 했다. 서진의 어머니도 올라와 서진아, 자랑스러워 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스튜디오에서 파티를 하며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사랑은 배신을 이겼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한가 스튜디오는 입소문을 타고 바빴다. 서진의 그래픽과 채영의 패션이 어우러진 제품 레인보우 컬러의 스카프, 사랑의 꽃 한지 램프은 LGBT 커뮤니티에서 인기였다. 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저녁 산책을 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며 언니, 우리 여기서 늙자의 채영이 말했다. 서진은 매일 키스하며 라고 장난쳤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채영의 형이 다시 나타났다. 이전의 위협이 미안하다며 하지만 채영아, 가족 모임에 서진 씨 데려오지 마.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했다. 채영은 오빠, 그만해. 서진이는 내 가족이야 라고 버텼다. 형의 태도는 변했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서진은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LGBT 권리운동이 보도되지만 여전한 편견이 그들을 괴롭혔다. 설날, 둘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채영의 집안에서 서진을 지인으로 소개했다. 어머니가 서진에게 고마워, 채영이 웃게 해줘서 라고 했다. 식탁에서 송편을 먹으며 가족의 대화가 흘렀다. 서진은 그 속에 스며들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부산의 바다를 보며 채영과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여기서 결혼식 올리자. 채영의 농담에 서진이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합됐다. 서울로 돌아와 봄이 왔다. 벚꽃 축제에서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채영이 서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건 우리 약속. 영원히. 서진의 눈물이 흘렀다. 채영아, 사랑해. 그들의 키스는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버팀목이 됐다. 시간이 흘러 한가는 유명 브랜드가 됐다. 서진과 채영은 인터뷰에서 우리 사랑이 디자인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채영의 어머니가 채영아, 엄마 자랑스러워 라고 했고 서진의 어머니가 서진아, 행복해라 라고 편지를 보냈다. 배신의 상처는 치유됐고 갈등은 성장을 가져왔다. 여름, 제주에서 작은 의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가족이 모여 바다 앞에서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빛난다. 채영의 말에 모두가 박수쳤다. 서진은 채영을 안으며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해. 가을, 다시 한강공원. 잎사귀가 떨어지는 벤치에서 둘은 앉아 있었다. 처음 그날 내 방에 들어간 게 운명이었어. 채영이 웃었다. 서진은 그 사건이 우리를 만들었지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사계절처럼 순환하며 영원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희망의 꽃이 됐다. 사랑은 결국 모든 걸 이긴다.